사연도 제각각인 학생들이 독특한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후평마을대학. 후평동 주민들이 교수와 학생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는 특별한 대학 생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초도마을 어민들. 수중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횡성의 대표 특산물인 아능찐빵을 테마로 한 전시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찐빵 만들기부터 VR 체험까지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0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3.1절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 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3번째, 103세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강원도에서도 첫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철원 지역을 비롯해서 양양, 삼척, 원주, 횡성 등 80여 건의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모두가 마음만큼 독립투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기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끝까지 일상 회복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춘천에서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대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간소화되긴 했지만 네네. 학사모를 쓰고 예쁘게 기념사진을 찍는 우리 졸업생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표정이 참 밝고 환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졸업식마다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춘천에도 한 대학에서 졸업식이 진행됐는데 이 대학은요, 아주 특별한 대학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춘천 소재 대학교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그래요? 대학이죠? 네. 자, 이 대학은요, 네?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 주민분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자, 어떤 대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꿈입니다. 제 전공은 항원의 피아노 학과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제 전공은 밑반찬 조리학과입니다. 저는 올해 49살이고요. 전공은 몸살림학과랑 밑반찬학과. 저는 후평마을대학에 다닙니다. 어느 특별한 대학교의 졸업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춘천시 우평 3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령도 성별도 각기 다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꽃다발가 찍어.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어머니들. 오늘은 후평마을대학의 졸업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강사도 학생도 모두 후평동 주민이었던 특별한 대학. 저희가 10개 학과를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77명의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마 이번 후평마을대학을 시작으로 소규모로 마을대학을 곳곳에 열어보는 거 어떨까. 뭔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도 되고 또 설레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졸업식을 하니까 다들 되게 만족해 하기도 하고 뿌듯해 하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보람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후평동 곳곳에서 진행된 다양한 전공과 교양 수업들.
우리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가르쳐주는 자동차 정비,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생활 메이크업, 마을 맛집에서 만드는 나만의 브런치까지. 후평동 주민에 의한, 후평동 주민을 위한 한 학기가 무사히 종강되고 이렇게 우수 졸업생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오나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3개월간의 긴 수업을 꾸준하게 매진한 점이 높이 인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그간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황혼의 피아노학과 학생들. 도레미부터 배워야 했던 초보가 이제 한 곡을 거뜬히 연주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하니까 피아노하고는 등지고 살다가 이제 나이 들고 일을 안 하니까 그때 딱 맞춰서 이게 하더라고, 후평대학이. 그래서 이제 딸이 이렇게 신청을 해줘서 여기 나와서 이제 배우게 됐죠. 네, 오르간이었나? 풍금. 네, 풍금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집에 이제 피아노를 놨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남편 내조하는 거가 우선순위고 나를 개발하고 뭐 나에 대해서 뭔가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생각을 잘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아,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환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마주한 나만의 시간. 피아노가 놓인 이 방에 앉아 있으면 넓은 무대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 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 오면 여기가 내 자리고 처음부터 여긴 내 자리. 이 피아노는 내 거.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아, 맞아. 그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막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팀장님 아쉬워요. 이렇게 짧은 기간만 한다 그래서. 원래 대학은 4년 해야 되는데. 졸업식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보이는 이들의 연주곡. 어떤 축하 공연이 이보다 감동적일까요? 기쁘죠,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녀서 이런 상도 받고 또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이렇게 또 내 생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마을 속에서 내 이웃에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뭘 배우려면 우리가 이제 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담 없이. 위 사람은 전공학과 밑반찬 조리학과 수강생으로 얼어붙은 냉동 오징어를 과감하게 손질하고 수업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부침 요리에 남다른 재능을 선보인 점이 인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최연소 수강생, 조혜진 학생의 깜찍한 브이로그. 신기하다. 안녕. 인사해주세요. 마늘도 넣으셨어요? 마늘 안 넣었어요.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데? 우엉을 다 까서 얘를 어슷썰기 하면 됩니다. 썰어볼게요. 김치찌개 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고 있고요. 매워요. 약간 김치찌개 맛? 괜찮은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밑반찬 3개를 같이 만들었어요. 보통 국 하나, 곁들일 반찬 하나, 당장 먹을 수 있는 반찬들로 구성해서 되게 풍족하게 집에 가져가서 두고두고 먹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쉬운 요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하도 이걸 좀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그전 그 고정관념 빼고 젊은 층을 따라가야 되니까 주부 9단일지라도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이래서 마을대학이 필요한 거겠죠? 하나, 둘, 셋.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후평동에서 취미생활 같은 걸 한 적이 없었는데 후평동에도 이런 마을대학이라는 재미난 일들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제 이웃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이런 재미난 일들 같이 하면서 좀 안부도 묻고 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재밌고 나오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대학보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후평마을대학에 학생으로서도 수강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강사로도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충족감을 느끼셔서 저도 이렇게 보람 있고 뿌듯했어요. 후평마을대학 화이팅! 후평마을대학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만났던 경험들이 저희한테도 정말 따뜻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또다시 만나서 따뜻한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이 날을 꿈꿔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 피아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이제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평마을대학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동맥분들 만나서 새로운 분들 알게 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걸 보니까 너무 그냥 감동이 오는가 봐. 이거 내가 이거 써본 지가 언제야? 언니는 그거 해. 나 이거 매일 걷는 우리 마을 너무 익숙해져 버린 풍경이 혹시나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땐 살짝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 알고 보니 무척이나 가까이 있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을이 캠퍼스처럼 포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밑반찬 조리학과, 몸살림학과, 또 황혼의 피아니스트과까지 정말 전공 명칭부터가 재미있고요. 또 굉장히 실생활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장명 센스도 센스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수강 인원이 꽉 차고 나서도 문의 전화가 하도 많이 걸려와서요. 학과장님께서 그렇게 죄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도 수강생이지만요. 이 수강생들을 가르쳤던 후평마을대학의 강사님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펼쳐주셨다고 합니다. 후평동의 설비업체 사장님, 또 후평동의 카페 사장님 등등 이 자신들의 생업의 기술을 이웃들에게 기쁘게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참 멋져 보였습니다. 따뜻하죠? 네. 자, 앞으로는요. 이 후평동을 넘어서 정말 많은 마을에서 이런 마을 대학이 열려서 주민분들이 서로 크고 작은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고성으로 떠나볼 텐데요. 고성에는 가장 아주 작은 어항인 초도항이 있습니다. 자, 고성군 초도항은요. 성게로 유명하거든요. 성게 축제가 열리기도 한 곳인데 사실 이 초도항 하면요.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도항이 요즘 밤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어항 중 하나인 초도항. 이 작은 초도항이 밤마다 꽤 시끄럽습니다. 어민들이 저 저기 들어갔으면 북부사택이라는 걸 난리 개난리가 이게. 경보음을 울리고 고함도 질러보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외지에서 온 해로질개. 이렇게 대문어를 잡아가기 때문이죠. 어민들이 한 1년 전쯤 잡아야다가 생산하려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와서 저 놀다가 가면 되지. 초도항엔 오늘 처음 와본 거라 말하는 해로질개. 결국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밤새 이어진 해로질하는 사람들과 어민들 간의 소동, 끝없는 싸움과 번지는 갈등에 어민들은 단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초도항으로 가봤습니다. 초도항 어촌계의 마을 어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건의를 위한 서명을 비롯해 국민청원을 의논하려 바쁜 시간들을 쪼갠 거죠. 잘 안 찍어줬어요. 해루질러들과 우리 어민들 간에 같은 게 지금 충돌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을 어장들, 마을 공동어장이잖아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해녀들이나 어촌계 차원에서는 보호를 하면서 하는데 그 해루질러들은 너무 많은 양을 포획해 간다는 얘기예요. 지난 2월 10일 밤 12시 4명쯤 되는 무리의 외지인들이 해루질로 100kg 가까이 되는 문어를 잡은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곧장 해경에 이를 신고했죠. 그리고는 다음 날까지 이들의 차를 막고 하루 종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몸으로 저지하고 고성이 오가던 중 결국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양쪽 말은 들어보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 그날 3명이서 다음날 출근도 못했거든요.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퇴근도 못했어요. 출근도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 있었어요. 근데 눈 맞아가지고 눈 쪽 다치고 허리에 충격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근데 경찰이 지역 주문을 봐주는 겁니까? 공정한 상태에서 폭행당했으면 다른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지는 못할 망정.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해루질에 대한 동영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 해루질 유행이 강원도 고성의 작은 어촌마을까지 오게 된 건데요. 대체 어민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유튜버 영상들, 본인들 유튜버에 올린 영상들인데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자랑 삼아 올리신 건데 너무 심해요. 이건 해녀분들도 이렇게 못 잡고 진짜 문어잡이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크게 많이 못 잡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큰 문어 20kg, 30kg 이런 거 이렇게 새가고 넣어놓고 76kg 해놨어요. 이렇게 비닐포장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팩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선물이라고 보시겠어요? 파는 거라고 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보다 못한 주민들은 초도항 연안 마을 공동어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잠그고 직접 철조망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간 어장을 관리하고 살아왔다는 그들로선 재미를 위해 해루질하는 외지인들을 막고 넘어다니는 통로에서부터 아예 진입을 막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이 수산업보조법 38조에 보면은 어촌 개원이라 하더라도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고 번식하고 어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마을 어장은 어느 어촌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들은 여기다가 전복, 해삼 이런 거를 방류하고 또 자연산인 홍합 같은 거는 1년에 한 몇 번만 따고 번식을 하게끔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1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가지고 채취를 하니까 마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들은 뭡니까?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또 대문어 그걸 또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잡아올 때 보면 우리 어민들은 어떻겠어요? 그게 진짜 너무 법도 아니라고요. 부산 봉은 어민들입니다. 참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단체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으로는 해루질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없기에 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쟁에서 사실 좀 밀립니다, 우리 어민들이. 그리고 경쟁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잘 보호하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생략되고 경쟁으로 이제 자꾸 가는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그런 걸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초도항 어민들이 밤마다 해루질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풍랑주의보가 떨어져 출항조차 못한 날. 게다가 비까지 내려 기온도 무척 떨어진 상황. 밤 8시쯤 되자 여지없이 해루질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수평선 너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어민들만 잡아놓고 뭐지 사람들 풍랑주의보 내려도 개인 대비를 놔도 그거 되겠어요? 어민들은 낮부터 풍랑주의보에 조업도 못 나갔는데 야밤에 찾아와 문어를 잡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차를 막고 못 가게 하는 방법. 하루라도 있다 보면 또 뭔가 또 방법이 생기겠죠. 네. 주민들의 신고로 해양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고음을 내고 서치라이트를 비춰봅니다만 이게 무슨 이게 뭐하는
말이야 이게. 뒤에서가 바래주고 저 강제라 진짜로. 이게 이제 분쟁의 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지금도 당장 우리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 야간 추락을 해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야간 추락을 했을 때는 여기가 한꺼번에 우리가 30몇 척이 한꺼번에 내려가려면 운전하겠습니까?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차가운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낸 외부인들. 그들 손엔 들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큰 대문어가 들려 있습니다. 이날 역시 한 마리에 20kg이 넘는 대문어 여러 마리를 잡은 건데요. 격앙된 어민들은 윽박 지르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찌르지도 않아? 어민들이 1년 전쯤 잡아야다가 생산을 하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와서 저 놀다만 가면 되지. 어민들은 다 죽이고 당신네들은 내대법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민들은 수산업법하고 여기 특정해요. 어민들이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우리는 어민들도 여기를 받아요. 죄송합니다. 비회사 되고 저거 들고 가요. 죄송합니다. 원래 빈줄 얼마지? 처음 왔는데 원래 여기 오려고 하고 싶어 갔었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말고 조단다 이런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처음 왔고요. 경찰이 수산자원관리법상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지금 단속하셨는데 뭐 위반 사항 같은 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위반 사항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경우 법에서 지정한 도구만 가지고 레저 활동을 할 경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해루질객도 할 말은 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독이 올라서 그렇겠지. 그 며칠 싸움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가 이슈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로 오고 여기 뭐라고 나타나고 해서 그쪽에 한 거죠. 근데 저희도 여기 그 사람들 말해서 그 싸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라리 왔으면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법을 지켰으면 그냥 당연히 보내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잡은 것 마냥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여기 올 때 어촌계장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시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 전복이나 이런 해삼 여기에 피해가 가는 그런 물건들은 잡지 않고 조심히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신고제도로 활동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할 수 있게 저희도 그러면은 위험하게 뭐 새벽 늦게 밤 늦게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맞게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은 저는 조금 융통성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초도항 어민들과 해루질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 아닌 전쟁. 원만한 해결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마을노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보면은 민법상 이게 토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민법상 토지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상내접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데 와가지고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다 보니까 수산업법과 수상내접법의 이 형평성 요거를 한번 법정 이혼 소송까지 한번 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 상황을 보셨죠? 마을 주민들이요. 해루질하러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방인들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경찰분들이 그 차를 치운 뒤에야 마을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어민분들께서는 밤사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걱정입니다. 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요. 마을 주민분들이 막겠다는 이유로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막는 데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해루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네. 어민분들이 한 목소리로 주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현행법의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초도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어민분들이 사수하고자 하는 수상
수상자원관리법하고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수상레저관리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게 법에 맹점이 생긴 건데 하루빨리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어민분들께서 무작정 해로질하는 관광객들을 막겠다라는 네, 것은 아닙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이 해로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라는 이야기죠. 자, 조속히 이 어민분들의 그 애로사항이 해결되어서요. 이 초도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바다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지역,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그 지역을 낮잡아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시골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서울에 종속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 지방. 반면 수평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 지역.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된 지역은 고유한 성격의 지역성을 띱니다. 언어는 그 의미만큼 사용할수록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이 되는 단어, 지역. 사람 살기가 편하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으로 좀 아름다운 도시? 네, 지역인 것 같아요. 강원도는 지방이 아닌 지역입니다. 지역은 차별이 아닌 평등이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지방 사람이 아닌 지역민입니다. 프라이드 강원,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에 들어가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로도 생방송 강원 365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야기를 보태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좋습니다. 해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 꼭 맛봐야 할 별미가 있다고 하죠. 그 별미가요, 쫄깃쫄깃한 조개입니다. 자, 조개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추워도 너무 춥다. 봄이 오긴 오나요, 진짜? 예? 딱 이맘때 되면 멸치랑 그 봄도다리, 예, 요것도 좀 괜찮은데 요거 먹기 전에 딱 먹어야 한다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조개라고 합니다. 이 겨울과 봄 사이에 기가 막힌 조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낙동강하고 무슨 조개가 있다는 거야? 겨울과 봄 사이 딱 지금 찬바람이 꽃바람 될 때 그 맛이 최고라는 조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는 다양한 조개 요리 더 맛있게 즐기는 법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기가 뭐야?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낙동강하고 명지에서 참 특별한 조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거든요. 딱 이 시기에 그냥 입안에서 살 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개입니까? 예, 조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특히 명지 낙동강 하구에서 나는 갈미조개 이게는 환상적입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어요. 예. 갈미조개요? 예, 갈미조개입니다. 저도 웬만한 조개를 제가 좀 먹어봤거든요. 근데 갈미조개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조개 자체가 갈매기 뿌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이건 갈매기조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속칭 갈매기조개라고 합니다. 세상 헛살았는데 헛살았어요. 아,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이 조개를 못 먹어봤다는 거잖아요. 오늘 바쁘니까 맛 좀 보세요. 그러면 조개면은 뭐 조개구이로 먹게 되는 거네요. 조개구이. 갈미조개하고 삼겹살하고 야채하고 구워가지고 낙동김에 싸서 먹으면 그 조합이 환상적입니다. 와, 야, 그냥 조개구이가 아니라 갈미조개하고 그다음에 삼겹살하고 낙동김 요거 유명하거든요. 요거 같이 싸서 이렇게 먹는다는데 특별한 맛을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동강하고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갈미조개는 명지에 특히 많아서 명지조개라고도 부르고요. 11월부터 5월까지 제철이라고 합니다. 오호, 이건 꽃이네요. 맛있는 꽃.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야, 한번 날려줘야 되는데, 그지? 아, 이 왜냐면 부산하면 또 부산 갈매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명지하면은 갈미조개 아닙니까? 갈미조개. 아, 또 이런 것도 케미가 또 맞아요, 상에. 예. 세팅 자체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아, 미쳤습니다, 미쳤어. 예. 끝으로는 삼겹살, 그리고 콩나물에 갈미조개의 묵은지.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야, 이거 살이 그냥 통실하게 제대로 올랐습니다. 예. 탱글탱글하니. 예. 요거 따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 먹어보세요. 부드럽고. 나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탱글탱글하니, 부들부들하니. 그리고 갈매기, 불이 끝쪽, 저란 거 있죠, 요거. 요 부분도 쫄깃쫄깃해요. 이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시죠. 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예. 일단 낙동김을 한 잔 드시고. 아, 낙동김에 콩나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예. 아, 잘 드시네. 맛있어요? 어때요? 삼겹살에 또 부산 맛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바다 향을 딱 머금고 있는 갈미조개. 바다와 육지의 결정체입니다. 지금이 제철인가요, 사장님? 네, 그러면? 지금이 제철입니다. 11월에서 5월 정도까지가 제철입니다. 이맘때가 딱 제철이라고 가장 맛있을 때로 가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드시러 명지로 오십시오. 무슨 조개? 갈미조개. 조개구이 맛봤으니 시원하고 속이 확 풀리나 조개 국물 한번 먹어봐야죠. 오, 여기구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요? 그렇죠. 아유,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다 이렇게 발발발 떨었네. 그나저나 여기가 기가 막힌 조개 국물 요리가 있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푸짐하고 따뜻한 국물이 있는 조개전골입니다.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개전골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야, 여기가 보물창고네, 보물창고. 예, 우리 집에 보물창고. 마산통영 인천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조개들. 그런데 이 상자는? 이 박스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박스에요? 예.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요? 어두워야 조개는 활동을 하거든요. 야행성이랑. 어두워야 활동을 한다? 예. 그래서 이 박스에 놓고 어둡게 해서 해감을 하는 과정입니다. 해감 활동을 조금 원활하게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야인성인데 관리받고 싶네요. 세척기에 샤워 마친 조개들 반질반질하죠? 자, 소개합니다.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백상합, 동죽, 바지락에 소라, 돌조개, 홍가리비, 홍합, 전복, 새우 등 우후! 12가지 재료에 비법 뉴스 넉넉하게 부어주면 나 미쳐버리겠네. 사장님, 이거 너무 설정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원래 양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저희는 55cm 대형 소세 이 양으로 갑니다. 원래? 예. 그냥 바다 전체가 그냥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 이거 소스에 찍어 먹는 것보다 본연의 맛을 봐야 되거든요. 예. 키조개 관자잖아요. 예. 키조개 관자는 언제 먹어도 질리야 질리.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감을 잘해서 그런지 뻘이나 모래가 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좋네요. 치즈 한번 찍어 드셔보시죠. 치즈? 예. 이거 뭐입니까, 이거? 달큰한 게 쫙 퍼집니다. 꼭 잔잔하우스에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쫙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맛이. 풍미가 느껴지십니까? 꽃이다. 우리말로 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조개전골이라고 해서 좀 얼큰하게 양념장을 좀 이렇게 넣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냥. 저희는 깨끗한 육수네요. 저희가 개발한 육수에 조개에서 우러나는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또 나옵니다. 아, 육수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육수를 딱 먹어보면 제가 어떤 육수 대충 알거든요. 네. 예, 서당에 3년이면 폭을 옮긴다고. 드셔보시죠. 해산물 육수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채소가 들어갑니다. 달달한 배추, 파 어우러져서 아주 풍미로운 맛이 납니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어떤 팁이 있습니까? 조개에서 우러나는 깊은 육수의 맛을 느끼면서 칼국수를 얹어서 먹으면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는 탄수화물. 네, 아, 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딱 좋다, 진짜. 아니, 푹 젖었네, 푹 젖었어, 진짜. 육수가 젖었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던 갈쌈구이, 그리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예, 조개전골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에는 어떤 요리? 조개 요리! 겨울과 봄 사이 딱 지금 먹으면 정말 맛있다는 조개. 맛과 영양 모두 잡은 별난 조개 요리 부산에서 즐겨 보세요.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온 국민의 영양 간식 찐빵이랍니다. 찐빵 하면요, 원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일단 원주 오색 쌀 찐빵 어마어마하고요. 네. 횡성에 가면요, 횡성 안흥 찐빵, 이건 뭐 최고의 명가다. 찐빵의 명가다. 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찐빵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봤는데요. 과연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비리님,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촬영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아니 근데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제가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안흥으로 가고 있어요. 안흥이요? 예. 안흥? 안흥이 어디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안흥 찐빵? 안흥 찐빵! 안흥 찐빵 유명한 곳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일로 가면 돼요? 네, 쭉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은 안흥 찐빵! 잠깐만! 잠깐만! 피디님, 차가 이상한데요? 밀린다. 차 밀린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여기 오르막길인데 왜 뒤로 가지? 피디님, 이거 도깨비 아니에요? 아니 찐빵 먹으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도깨비가 있긴 한가? 어머! 진짜 귀신이 설마 있는 거는 아니죠? 웬일이야? 근데 여기 진짜 찐빵 마을에 왔는데 뭐 도깨비들이 저를 반겨주는 거 있죠? 아니 여기 도깨비들이 진짜 왜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깜짝이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경륜 씨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원래 실미연이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도깨비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이 도깨비 삼형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 먹거리를 뺏어 먹었어요. 도깨비에게 시달리던 길손들은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을 술떡에 넣어 다녔고, 이 찐빵을 뺏어 먹은 도깨비들은 금세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도깨비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고개를 넘나들을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지명 또한 편안함이 절로인다는 뜻의 안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이 아는 찐빵 마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여기 일단은 찐빵 마을 구경 한번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죠. 예, 가십시다. 네, 가실까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찐빵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길이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이제 유일한 길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드셨던 게 바로 이 찐빵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몇 분들이 이제 그런 길손들한테 팔기도 하고 하던 그 찐빵이 점점 이제 이렇게 커져서 오늘의 지금 안흥 찐빵 마을이 된 건데 역시 이 찐빵의 원조는 안흥이 맞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안흥 찐빵 맛의 비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팥이죠. 그 찐빵 안에 들어가는 이 팥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직접 농사진 그 팥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 팥은 아주 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빵을 좀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담백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그 팥에 있는 겁니다. 아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니, 피디님, 이쯤 하면 이제 찐빵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유, 뭐 그냥 눈만 돌리면 찐빵 가게인데 여기 가까운 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저희 어디 가야 되죠? 우리 체험하러 가야 돼요. 네? 체험하러 가야 돼요. 우리 찐빵 만들러 가야죠.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뭐 그냥 찐빵을 먹는 게 아니라 뭐 만들고 체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직접 만들어서. 그런 곳이 있나? 여기에? 어디로 가야 돼요? 찐빵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주목! 안흥 찐빵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찐빵 전시 체험 공간인데요. 우와. 여기 다 모여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선생님, 저도 체험관에 어쨌든 입성을 했으니까 체험을 하고 가봐야 되겠죠? 네네. 잘 오셨어요. 정윤 씨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는 찐빵 사실 먹어보기만 했지 뭐 제가 빚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아는 찐빵 만들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네. 해보시죠. 네. 전문 체험 강사들의 안내로 진행되는 안흥 찐빵 만들기 체험. 잘 숙성된 반죽에 메이드인 안흥표 팥소를 넣어 동글동글 빚어줍니다. 쿠키와 찹쌀떡 등 서브 체험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 더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먹기만 해봤지 이거를 체험활동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체험관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오감 활동하는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호두 과자 아니야? 호두 과자. 호두 과자. 호두 과자. 이 정도? 네네.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야, 아는 찐빵 마을에 사실 이 아는 찐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새로 생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곳이에요? 안흥찐빵 모락마을은 안흥찐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고요. 안흥찐빵을 홍보하는 홍보관, 그리고 각종 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찐빵 마을에 찐빵만 먹으러 왔었는데 놀이공간 같이 다양한 체험 공간이 생겨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좀 만들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안흥찐빵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러 안흥면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안흥찐빵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셔갖고 찐빵도 드시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야, 진짜 이 찐빵이 제일 딱 보기 좋은 게 위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요 느낌 있잖아요. 이 쿠션처럼. 야, 요 오동통통한 요 느낌. 드디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맛있어 보여요. 야. 모락모락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와. 한번 드셔보세요. 와. 자,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진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안흥에 오시면 찐빵 드시면 행복하시죠? 우리 밭에서 우리가 키운 밭으로 만든 이거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손수 키운 밭으로 직접 만든 안흥
배추입니다. 요거 완전 젊은이들 사이에서 MZ 세대 사이에서 완전 핫한 유명해요. 음식에. 완전 상큼해. 와. 자, 여러분 오늘 이 안양마을에서 즐기는 찐빵 이야기 어떠셨어요? 앞으로 이 모락모락 체험마을에서 피어나는 모락모락 이야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 하나만 더 먹고 가면 안 되나? 좋죠.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안흥찜빵. 이젠 먹지만 말고 체험도 함께 즐기세요. 네, 일단 안흥찜빵 하면요, 전 국민이 알아주는 명품 간식 아니겠습니까? 왜 횡성하면 안흥찜빵이 유명하고 네. 찜빵하면 횡성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장난꾸러기 도깨비 삼형제도 물리쳤다는 이 찐빵 이야기 정말 네네. 재미있었는데 사실 도깨비들 입장에서는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존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에게는 입이 즐겁고요. 아유. 또 전설로 귀가 즐거우니까 맞습니다. 여러모로 뭐 눈과 귀와 입이 모두 즐거운 오감만족 찐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횡성하면요, 이제는요,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갖게 됐습니다. 아까 경윤 씨가 체험했지만 안흥찜빵 직접 만들어보기 체험 가능하고요. 네. 가상현실이죠. VR 체험도 가능하고 나만의 컵 만들어보기 체험까지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감만족 안흥찜빵 마을을 꼭 다녀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은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즐겨보실 수가 있고요. 3월 한 달 동안은 모락모락 마을개관 기념으로 보다 알뜰하고 즐겁게 즐겨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안흥찜빵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땡초님께서 주셨습니다. 후평마을대학 멋지네요. 반찬학과 다니고 싶습니다. 반찬학과는 저도 꼭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뭐 원래도 진짜요? 잘하지만 원래도 살림을 잘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예,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아니에요. 보시죠? 뭐 댄스 이런 거는 안 배우실 거예요? 댄스보다는 알겠습니다. 반찬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후평마을대학 강릉 쪽에도 생겼으면 아유. 좋겠어요. 밑반찬 브런치 배우고 싶어요. 오. 보세요. 밑반찬을 그러게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까요. 네네. 하지만 아까 황혼의 피아니스트 학과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전공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보다 많은 지역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사연이 이어집니다. 해루질, 밤에 불 비춰가면서 잡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살아야죠. 예, 마을 주민분을 말씀하신 거죠. 놀러 왔으면 놀다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서 더 많이 보호하겠죠. 잘 타협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라고 사연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맞습니다. 보입니다. 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기님의 사연 이어집니다. 경윤 씨, 안흥찜빵 맛이 어때요? 오늘은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요. 맛있죠? 맛있겠죠. 맛있겠죠. 저희도 침을 꼴깍꼴깍 삼켰거든요. 이럴 때는 경윤 씨가 조금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경윤 씨가 지난번에는요, 3일 동안 푹 쉬더니 맞습니다. 이번에 또 맛있는 걸 또 먹으러 가셨나 네, 봅니다. 체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으로 부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박주연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해루질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과 어획량 기준을 잡아서 신고제를 빨리 시행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소정의 입장료를 받아 마을의 소득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요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법이 네네.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해루질을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나 어민분들이나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좀 더 정말 면밀하고 정확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